2022학년도 미대 수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실시간 경쟁률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일단 뭐 미대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 전형과 일괄 전형 이렇게 두 전형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 전형은 말 그대로 1단계를 대부분은 내신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를 뭐 내신 플러스 실기 혹은 실기 100 이렇게 선발을 하는 전형이고요. 일괄 전형은 뭐 우선적으로 뭐 성적으로 혹은 실기로 뽑는 게 아니라 실기 성적과 내신 성적을 합산으로 뭐 30% 플러스 70%에서 100%로 뽑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뭐 경쟁률은 일괄 전형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6개의 수시 기회 중에서 내가 지원을 했는데 실기 시험을 보지도 못하고 1단계에서 성적으로 잘릴 수도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에 신중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단계 전형이 일괄 전형보다는 조금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몇 배수로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단계 전형 안에서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계 전형에선 3배수, 5배수, 10배수, 20배수 이렇게 4가지의 배수 전형으로 선발되는 학교들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일단 3배수의 대표적인 학교는 인천가톨릭대학교입니다. 융합디자인과인데 작년 경쟁률은 3.86대 1이었어요. 3배수이기 때문에 0.86 배수의 학생들이 1단계에서 떨어졌다는 건데 올해는 7.7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한 2배 이상의 경쟁률이 인천가톨릭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명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생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30명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글쎄요, 거의 한 23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디자인 A와 기초디자인 B 이 두 가지의 유형으로 지원을 나눠서 할 수 있었는데 시각정보 이미지를 통한 기초디자인 A는 190명이 지원이 됐고 도시 환경 이미지를 포함한 기초디자인 B는 42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기초디자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기초디자인하는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어찌 보면 익숙한 유형이 기초디자인 A 유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만큼 이 기초디자인 A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인천가톨릭대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배수 학교는 인천대학교 그리고 용인대학교 두 학교가 있는데요. 먼저 인천대학교 디자인 학부입니다. 올해 경쟁률이 6.81대 1이 나왔네요. 작년엔 6.66대 1. 그러니까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쟁률을 올해 같은 경우도 띄었습니다. 32명 모집이에요. 용인대학교 살펴보면 미디어 디자인과입니다. 올해는 6.00대 1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6대 1이었어요. 왜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확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용인대학교가 올해부터 5배수로 단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수제를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실기시험도 못 보고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은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명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작년에 영인대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여행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시고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제어에 대한 강세는 수시에서의 학교들에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10배수 학교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는 원래 1단계 학생부에서 전 과목이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만 1단계에 포함되는 과목입니다. 1단계 통과가 되면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실기고사에 대한 성적으로 2단계를 보고요. 3단계까지가 있습니다. 2단계는 3배수고 3배수에 포함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갔을 때 면접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근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수능 이후에 면접고사가 있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봤다라고 하면은 면접을 안 보고 서울대, 국민대, 정시를 준비하고요. 수능 성적이 조금 뭐 사실 국민대, 서울대 쓰기에 좀 힘든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면접 잘 봐서 서울시립대 수시에 합격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에서 실기고사를 볼 만한 어찌 보면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시 시험장 가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경험적인 부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시각디자인과는 작년 경쟁률보다 무려 거의 한 6대1, 6배수의 학생들이 더 지원이 됐습니다. 19.00대 1이 올해 시각디자인 경쟁률이고요. 14명 모집이 되죠. 공업디자인 같은 경우는 18.93대 1. 그러니까 시각도 공업도 작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다 올라갔다. 거의 한 4대1, 5대1, 6대1 정도는 경쟁률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는 서울시립대에서는 정원을 뽑지 않아요. 한양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뭐 서울시립대는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정시에서 2월이 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립대 실기고사 유형이 거의 뭐 서울과기대학교나 이화여대나 서울대학교 혹은 뭐 한예종 이런 전공 소양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유사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 굉장히 또 가고 싶어하는 학교죠. 참고로 서울과학기술대와 숙명여자대학교는 10월 16일 날 실기고사를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조금 낮은 편입니다. 두 개의 날짜가 겹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서울과기대 쪽으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서울과기대학교 경쟁률 돌아가서 살펴보면 산업디자인과 23대 1, 작년에는 14대 1이었습니다. 거의 한 10대 1 정도가 높아졌죠. 시각디자인과는 15대 1이었는데 올해는 17대 1, 금속공예과는 13대 1이었는데 올해는 15대 1, 도예학과는 11대 1이었는데 14대 1.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산업디자인과는 특히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에 대한 어찌 보면은 올해 수시부터 기존의 서울과기대학교에서 요구했던 실기에 대한 방향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실기에 대한 어찌 보면 변화를 올해 수시부터 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대, 과기대, 그리고 서울대, 이화여대 공통적인 전공 소양 문제로 서울과기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실기를 준비하는 기초 소양 과목, 전공 소양을 준비하는 최상위 학생들이 서울과기대 수시를 도전해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살펴보면은 시각영상 디자인 작년엔 23대 1이었는데 올해는 16대 1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거의 한 7대 1 정도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과기대는 거의 한 9대 1 정도가 올라간 반면에 산업디자인과가, 근데 숙대는 시각디자인과가 현저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산업, 환경, 공예과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서울과기대나 숙명여대나 거의 뭐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1단계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케이스고요. 공예과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 3등급 초중반의 학생들이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어찌 보면 라이벌 학교예요. 근데 글쎄요, 실기에 대한 부분, 기초 디자인 과목이지만 정통 기초 디자인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같이 볼 수 있는 학교는 숙대라고 하면은 기초 소양이라든지 통합실기평가 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학교는 과기대이기 때문에 그런 과기대의 성적은 작년 기준에서는 숙대랑 비슷했지만 올해는 숙대보다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는 수시에서의 내신도 그렇고 정시에서의 수능 성적도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자, 20배수 학교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한양대 서울, 단국대 죽전, 중앙대 안성, 이 세 학교 있습니다. 한양대 서울은 학생부 종합평가로 1단계를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학생의 고등학교 1, 2,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1단계 우선 선발을 하는 학생들이 실기를 보는 거죠. 작년에 실기고사 주제가
놀이기구를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부분, 기초 디자인 과목이기는 하지만 전공 소양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응용미술교육과이고요. 경쟁률은 작년과 거의 흡사합니다. 매년 항상 25, 26, 27 이렇게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학교, 그리고 인기가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이건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합격생 평균 점수인데, 작년엔 도액과는 4.27등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2.88등급, 패션 산업 3.47등급이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도액과 경쟁률 살펴보면 작년보다 5대1 정도 높네요. 24.00대 1.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작년보다 7대1가량 낮습니다. 25대 1. 패션 산업 디자인과는 작년보다 4대1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10배수인 학교와 5배수, 3배수인 학교보다 전체적으로 20배수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쟁률이 20대 1은 어느 정도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는 높다 혹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안성 살펴보면 산업디자인과 31.8대 1, 시각디자인과 29대 1, 공예과 31대 1.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같은 20배수임에도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인 거는 뽑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산업디자인 5명, 시각 6명, 공예 4명, 뭐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적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배수 학교들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한양대는 사실 내신 성적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뭐 2등급인데 교과 점수는 2등급인데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교과가 4등급인데 학교 생활 뭐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을 활동이 많아서 붙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단대 죽전 중대 안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는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정도, 그리고 공예과는 3등급 중후반 정도 성적을 띈 학생들이 1단계 통과를 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한다라는 걸 보면 10배수 학교와 20배수 학교의 성적에 대한 차이는 아무래도 조금씩은 존재한다. 그러면 단계 전형의 경쟁률이 31대 1, 뭐 30대 1 정도가 최대 맥스라고 했을 때 일괄 전형과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인 것인지를 궁금해 하실 건데, 일괄 전형은 사실 경쟁률이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40대 1, 50대 1, 작년에 뭐 70대 1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었죠. 뭐 어느 학교는 17대 1, 16대 1밖에 안 되는데요, 일괄 전형. 근데 그런 학교들은 모집 인원 자체를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경쟁률은 낮지만 모집 전체 인원은 거의 한 1,500명에 가까운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일괄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성적이,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이 한 3등급 중반, 중후반까지도 만약에 관리가 되고 있는 학생이다, 혹은 이미 어느 정도 3등급 초반까지는 나오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수시에서는 단계 전형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기고사는 단기 전형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한양대 서울,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굉장히 어찌 보면 전공 소양에 가까운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국대 죽전, 중대 안성, 뭐 이 학교들 같은 경우, 숙대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어찌 보면 주제어가 있는 기초 디자인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 전형 학교들을 일단 살펴본 겁니다. 경쟁률 포함해서 살펴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일괄 전형 학교들 경쟁률과 어느 정도의 성적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시 주제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수시 합격 그림에 대한 부분들, 전력 분석, 이런 부분들이 연이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채널에서 좋은 컨텐츠들 계속적으로 잘 보시면서 고3 학생들은 합격 전략, 당장 이제 몇 주 후면 있을 시험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는 어느 학교를 쓸 것인지에 대한 성적에 대한 관리들, 그리고 실기에 대한 다양한 준비들 어떻게 할 것인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